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경찰 활동을 검증하고 미증유의 복합재해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했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자력 사고에 대한 기록을 통해 미래를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재난은 세 가지 치명적인 위기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충격을 안겨준 지진, 태평양 연안을 광범위하게 파괴한 쓰나미,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위협으로 인한 원전 사고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 경찰의 사명은 단 하나, 바로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검증의 목적은 단순히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재난 발생 직후 전국에서 연인원 약 75만 명에 달하는 경찰력이 신속하게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속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경찰 시설이 붕괴되고 통신, 전기 등 핵심적인 라이프라인이 두절되었으며 지휘본부의 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휴일 비상 소집 체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미래를 위한 교훈은 바로 시설의 백업 체계를 확립하고 대체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사투 속에서 경찰은 숭고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경찰 활동으로 약 3,750명의 인원이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헬기, 경비정, 구조견을 활용한 육해공 입체 작전을 펼치며 가옥 붕괴와 침수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 주민 피난 유도 중 다수의 경찰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쓰나미 도달 예상 시간 판단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한 명확한 피난 유도 매뉴얼 개선이 시급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했습니다. 부족한 물과 조명 속에서도 시신의 진흙을 닦아내고 검시를 진행했으며 의사, 치과의사와 협력하여 신원 확인팀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원거리 이동과 소지품 유실로 인해 신원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DNA 데이터베이스 및 치아 기록 활용을 고도화하고 검시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조의 생명줄과도 같은 긴급 교통로 확보는 재난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긴급 통행 차량 확인 표장 16만 3,208매를 교부하며 통제된 이동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내륙에서 해안으로 향하는 도로를 개척하는 일명 비세치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정전으로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고 수신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형 발전기 보급 확대와 민간 수송 차량 사전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단절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산 정상 중개소로 연료를 직접 도보로 운반하며 통신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용 통신망 마비와 110번 신고 폭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성통신 및 다중통신망 구축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보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치안 유지도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반 형법 범죄는 감소한 반면 침입절도, 즉 빈집털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피난구역 및 무인화된 우범 지역에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유언비어 및 재해 편승 사기 단속에 힘썼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범죄의 강한 도시 설계와 피난구역 전담 순찰대 운영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3월 17일 경찰 기동대는 결사적인 방수 작전을 펼쳐 사용 후 핵연료 수조 냉각에 투입되었습니다. 고선량 방사능 환경에서의 극한 임무는 경찰관들에게 엄청난 위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CBRN, 즉 화생방 전문 장비와 방호복을 확충하고 원전 테러 방지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과 장비의 한계 극복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헬기와 위성은 고립 지역 파악 및 쓰나미 상황 중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험지 돌파 능력 부족과 야간 구조용 조명 장비의 태부족은 현장에서 큰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악천 후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와 고기동 차량을 도입하고 야간 구조 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장벽 없는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경찰, 소방, 자위대, 그리고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당시 광역 긴급 원조대 투입 및 합동 작전이 펼쳐졌지만 주파수 불일치와 지휘 체계 혼선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평시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고 통합 한라인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 강한 경찰, 더 안전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끊기지 않는 통신과 대체 거점 확보가 중요하며 장비는 CBRN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 구조 장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전술 면에서는 실전적인 훈련과 데이터 기반의 매뉴얼을 구축하고 협력에 있어서는 기관의 벽을 넘는 유기적인 대응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된 교훈을 바탕으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